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이 무역 협상 성사를 원한다면서 추가 관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지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만나보시죠. 네, 주가가 10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거칠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고 합니다. 아, 뭐 거기서 반등 준다며 왜 반등 안 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실력을 뭐 과시하는 분도 있죠.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도 과거에는 시장을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명석한 그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그러죠. 결국은 돈은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저 스마트머니의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돈들이 늘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해보니까 10시간을 분석해서 뭐 경제 분석하고 뭐 별걸 다 돌려가지고 방향성이 이쪽으로 갈 거야. 하락할 거야. 상승할 거야.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돈들이 저렇게 베팅을 하네. 그러면 그쪽이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한 30분 투자해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10수년 전에 저는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핵심적인 키가 뭔가요? 무역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뭘 주시하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위안화의 흐름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돈들의 흐름, 특히 중국 시장과 연관된 돈들의 흐름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10월 달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10월 달에만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 무려 100억 달러나 순유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돈들이 조금 미쳤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들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꼬리 위험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림 밸류라고 그러죠. 정말 그 확률이 작은 쪽으로 생각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돈들은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중국에서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곤 있지만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무역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베팅된 것이죠. 사실 뭐 트럼프나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이 정말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 이 회담장을 향해서 오던 중국의 사절단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만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난 여름에 무역전쟁은 애진하게 끝났을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얼마만큼 힘든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글쎄요, 시장에서는 지금 언론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조만간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소위 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IS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중국의 총 부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34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중국 GDP 대비 무려 265%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시티글로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말 기준입니다. 이 BIS는 작년 말 기준이고 올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275%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여러분들 그 유로존에서의 그 총 부채의 비중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을 60%로 잡고 있죠. 뭐 물론 정부 부채지만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연방 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23억 그 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10조 달러가 더 많지. 23조 1,000억 달러, 23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GDP가 훨씬 높죠. 중국이 미국의 한 70% 되거든요. 그런데 무려 10조 달러나 더 많다라면 대충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소위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축소를 위한 노력이 전개됐었어요. 올 초부터 전개됐었죠. 그런데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7월 달에 붙게 되면서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디레버리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잖아도 말라 죽는 회사들이 막 생기는데 여기서 더 긴축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민은행에서는 오히려 LD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유동성 공급을 해왔었고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중소기업을 살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에 회사채 부도액은 무려 69억 달러에 달하게 되죠. 69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상 최대치입니다. 분기 부도율로는 사상 최대치가 되고요. 뭐 거의 지난해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문제가 됐느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중국의 고용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T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 조치를 당하면 결국은 죽는 날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끊기게 돼요.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뿌젠징화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까지도 어떤 그 제재 대상에 올리게 되기도 했죠. 그 이후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더 오르기도 했고요. 디램 가격이 석 달 연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국에는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값싼 노동력을 이제 얻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정책을 보면 중국의 물건을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것도 막겠다라고 이제 이번 US 메카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뭐 아주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시장에 있다라는 것이 다른 곳에도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네덜란드의 필립스라든지 무슨 뭐 미국의 여러 회사들도 지금 다 짐을 쌓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대만에서 중국의 어떤 이 폭스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애플의 어떤 협력사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이 폭스콘도 지금 위스콘신 주에다가 LCD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게 준공이 되면서 그냥 딱 집어다가 일로 가져올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진핑이 아무리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전쟁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비록 겉으로는 말은 하고 있을지언정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업자 높아지고 경기 위축되고 그리고 또 물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과연 시진핑이 현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계산, 그냥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돈들은 지난 10월 달 급락장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 주가는 급락해서도 별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아직 구조적인 리스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금값도 많이 떨어졌죠. 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의 흐름도 보면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주가가 비록 떨어지곤 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시진핑은 결국은 합의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10월 달에 무려 100억 달러 달하는 상당히 큰 돈들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아무튼 말이죠. 그런 저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죠.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도 미국과 중국에서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번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상당히 진중한 자세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극우,
뭐 물론 미국 정계가 지금 몽땅 다 극우파지만 그 극우 중에서도 오른쪽 편향이 무지하게 심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피터 나바로가 이번에 뭐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했냐면 또 이 두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국가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죠.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뭐 그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고 일단 공장 딱 짓고 나면 불 딱 꺼버리고, 네, 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이 불을 안 켜주겠다. 이거 이제 사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강도다, 뭐 이런 아주 심한 표현을 썼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발은 잠깐 좀 빠져 있으세요라고 좀 그 권한을 조금 유예시키죠. 그건 이제 굉장한 그 배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이 조금 과격한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뺄게라는 그런 제스처거든요. 또 중국에서도 과거 같으면 작년 8월에도 오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류허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스티브 무누신이라고 하는 그 재무장관이 지금 물밑에서 뭔가 성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꾹 참고 노력 중이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정상 간의 만남이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팩트를 전달할 뿐이죠. 하지만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한 단서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키신저입니다. 여러분들 키신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요. 이분은 지금 95세 노신사인데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만 나타났던 정말 미국의 실세, 유대인들의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미 간의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신냉전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중국을 결국은 파멸시킬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키신저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설득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키신저가 직접 시진핑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1월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미 제가 올해는 좀 힘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이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현행 10%에서 25%로 관세율이 올라가는 시기가 내년 1월 1일인데요. 아시죠,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무역 전쟁과 관련된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사실 미국의 상무장관이죠. 윌버로스가 올해 안에는 무역 전쟁이 해결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발언 때문에 시가부터 낮게 출발을 했죠. 하지만 결국은 나스닥을 빼고 결국은 다 회복을 해서 마감이 됐어요. 나스닥은 어차피 엔비디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 기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지금 무역 협상을 타결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근사한 제안서를 받았다. 한 4-5개만 내 마음에 안 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자주 발생할 것이고 1월 1일까지는 이 터뷸런스가 굉장히 심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모든 위기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트럼프는 지금도 일단은 관세를 꽝 부과해놓고 시작을 하자, 타협을 시작하자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주변의 스태프들이 뜯어 말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트럼프의 성격 아시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지금은 말을 좋게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게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바로 트럼프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키신저가 움직였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도 결국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하지만 변동성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